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주말 또 이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3연승이에요. 얘네들은 흔들림이 없어. 흔들릴만 한데 부상 선수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럽지 않다. 난 부럽지 않아.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주말 카디스 원정 경기에서 호드리고의 2골 1개의 도움을 앞세워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공식 11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라리가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4라운드 지로나는 빌바오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자, 제가 이 방송에서 레알 마드리드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호드리구입니다. 왜 그러냐? 호드리구는 약간 가려져 있어. 저도 호드리구 칭찬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올 시즌 주드 벨링엄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주간 벨링엄이라고 할 정도로 주드 벨링엄은 매회 극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나와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당연히 비니시우스를 칭찬을 했고요. 근데 호드리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라운드 빌바오전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한동안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칭찬보다는 안타까움이, 극찬보다는 비판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는 누구냐? 호드리구다. 호드리구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 보고 있으면 부럽다. 정말 잘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호드리고가 최근 3경기 연속골,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무려 9개, 5골, 4개의 도움. 이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선수를 얘기해야 될까요? 자, 호드리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미쳤어 호드리고! 일단 지난 라리가 14라운드 카디스전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면서 방향 전환을 많이 하고 그 가운데 상대 문전에서 높이 경쟁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당황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에서 누가 앞섰느냐? 레알 마드리드가 앞섰고요. 이 경기는 호드리고의 경기였습니다. 호드리고가 전반 14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다가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수 4명을 제치고 오른발로서 선제골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가 밀어준 거를 호셀루가 세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모드리치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누가 또 골을 넣느냐? 호드리고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발베르데, 모드리치, 호드리고로 연결되는 빠른 공격 전개가 있었고요. 호드리고가 또 한 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오른발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모두 호드리고의 솔로 플레이에 의한 원더골에 가까운 골들이에요. 놀라운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74분 주드 벨링엄이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호드리고를 거치면서 주드 벨링엄이 골을 넣었죠.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주드 벨링엄이 침투해 들어갈 때 호드리고가 전진 패스를 하면서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주드 벨링엄의 마무리도 좋았지만은 그 전에 호드리고의 드리블이라든가 패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호드리고는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죠. XG값이라든가 슈팅 숫자 보면은 카디스가 상당히 분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뒀다. 왜? 호드리고의 활약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공식 11경기 9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11경기 무패라고 해서 무승부가 많은 게 아닙니다. 9승 2무예요. 그리고 라리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비니시우스라든가 카마빈가 초아멘이 부상 선수가 정말 많은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또다시 나왔죠. 자, 주드 벨링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드리고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주드 벨링엄이 또 기록을 세웠거든요. 이 녀석 진짜 대단한 녀석.
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15경기에서 14골을 기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다음에 15경기에서 최다골을 기록했어요. 호날두가 2009년도에 13골, 디스테파뉴가 1953년도에 13골, 프루덴이 1943년에 13골, 푸스카스가 1958년도에 11골, 라울 곤살레스가 1994년도에 7골인데 주드 벨링엄이 2024년 현재 초반 15경기에서 14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스페인 언론들은 주드 벨링엄이 호날두를 넘어섰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 정도로 주드 벨링엄의 득점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드 벨링엄은 도르트문트보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45경기 만에 달성한 자신의 커리어 최고 득점 14골을 올 시즌 15경기 만에 기록했다니까요. 미쳤죠? 미친 겁니다. Hey Jude, are you crazy? 너 루이비통하고도 계약한다며?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선수가 팀에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좋을 텐데, 지금 이야기할 선수, 이 선수의 활약도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바로 호드리고 얘기죠. 호드리고가 지난 카디스전에서 78분 출전했는데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볼터치가 65회고 슈팅을 3번 했는데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이 3번의 슈팅 중에서 골이 2골이나 연결이 된 거죠. 드리블 성공률 66%인데 6차례나 성공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3%나 되고 키패스가 3회나 돼요. 말 그대로 이 경기는 호드리고가 씹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 경기 기록을 보면은 공식 18경기에서 7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5골 4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 1개의 도움이죠.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었죠. 브라질 대표팀에 차출됐다가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경기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을 때 5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브라가전에서 1골 1개의 도움, 발렌시아전에서 2골 2개의 도움, 그리고 카디스전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정말로 놀라운 활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브라가전, 발렌시아전, 카디스전은 레알 마드리드 공격 플랜 A가 제대로 작동된 경기들은 아니에요. 비니시우스가 못 나오거나 주드 벨링엄이 못 나왔던 경기들입니다. 그 경기들에서 호드리고가 드디어 폭발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호드리고의 카디스전 이후의 인터뷰를 보면은 호드리고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선발 라인업에 브라임 디아스가 올라와 있었는데, 브라임 디아스가 경기 직전에 위장염인가? 그러면서 현기증이 나고 통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고는 원래 벤치 멤버였는데 이 경기 선발로 뛰게 됐거든요. 호드리고가 워밍업하기 20분 전에 내가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이가 아파서 쉬려고 했지만 경기를 치러야 했고 모든 것이 잘 풀렸다. 매우 기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하고 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해서 결국은 2골 1개의 도움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리려면 이렇게 풀린다니까. 브라임 디아스가 선발로 출전했다면은 이 경기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었을까? 물론 브라임 디아스도 매우 잘해주고는 있는데 호드리고의 임팩트가 이 경기에서 너무 커서, 그러니까 브라임 디아스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호드리고가 선발 출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작용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되려면 이렇게 잘 된다니까. 잘 되는 집은 또 잘 돼. 그렇더라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이 호드리고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호드리고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득점도 하고 있고 도움도 하고 있잖아요.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가 같이 나올 때는 비니시우스가 왼쪽을 책임지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많았고, 그 상황에서는 호드리고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넘버 9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도 넘버 9 롤을 호드리고에게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고가 자신의 능력을 좀 제한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카디스전 보세요. 카디스전은 비니시우스가 못 나오니까 호드리고가 왼쪽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 기여도를 높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린 것이 두 골로 연결이 됐고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한 것이 도움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됐다. 호드리고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호드리고가 비니시우스 있으면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호드리고의 최근 활약을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 유무와 상관없이 재심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비니시우스가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호드리고가 4경기 나와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브라가전 발렌시아전에서 벨링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과 도움을 기록했고 카디스전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과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그걸 봤을 때에는 그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비니시우스가 부상이라면 호드리고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분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호드리고는 지금의 활약을 시즌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니시우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비니시우스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때 이거 잠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2시즌 연속으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제 비니시우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드 벨링엄 볼 때마다 나는 미쳤다고 하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 15경기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했잖아요. 엘 클라시코 2방도 그렇지만은 매 경기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려 14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주드 벨링엄에게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호드리고도 3경기 연속골,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9개 정말로 폭발했는데 이거를 시즌 끝까지 보여줘야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 해야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야 너! 욕심내라 호드리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응원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호드리고는 묘하게 정의가 호시라서 그런가?